안녕하세요. 전자회로 이론 시간입니다. 자, 오늘부터는 전자회로 교과서가 필요해요. 전자회로 교과서가 혹시 준비가 안 된 친구들은 영상을 잠시 멈춰놓고 전자회로 교과서와 필기구를 준비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5단원 165쪽부터입니다. 아날로그 변복조 회로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아날로그 변복조 회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첫 번째 배우게 되고요. 아날로그 변복조 회로의 종류에 대해서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아날로그와 변복조라는 말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야겠죠? 자, 아날로그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아날로그. 자, 아날로그의 반대말은 뭐죠? 자, 아날로그와 우리는 디지털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습니다. 자, 아날로그 하면 왠지 옛날 것 그런 느낌이 나고요. 디지털 하면 컴퓨터가 생각나고 0과 1, 왠지 전송이 잘 될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나죠? 네, 맞아요. 자, 우리가 물리적인 환경에서 발생하는 모든 신호는 아날로그입니다. 아날로그, 우리의 목소리 파형도 이런 모양으로 생겼고요. 목소리 신호, 영상 신호, 음악 이런 모든 것들이 아날로그 신호예요. 이런 아날로그 신호를 0과 1로 이루어진, 자, 파형으로 그리면 이렇게 0과 1의 반복으로 된 이러한 디지털로 바꿀 수도 있고요. 그 아날로그를 또 다른 형태의 아날로그로 변환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아날로그 변복조 회로는 아날로그를 다른 형태로 변환해서 전송하는 회로에 대해서 배우는 단원이고요. 자, 다음 장부터 살펴보도록. 자, 학습 목표부터 살펴볼게요. 학습 목표이자 핵심 질문은 이거예요. 방송국에서 우리에게 신호를 보낸 거를 우리는 TV나 라디오로 듣거나 보거나 할 수 있죠. 방송국에서 보는 음성이나 영상 신호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우리에게 날아와서 우리가 듣거나 볼 수 있게 될까요? 이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방송국에서는 음성 신호를 높은 주파수의 전기 신호에 실어서 송신 안테나를 통해 공중으로 송출을 합니다. 듣는 우리들은 수신 안테나로부터 들어온 고주파 신호를 그대로 들으면 우리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원래의 이 신호로부터, 고주파 신호로부터 원래의 음성 신호를 찾아내서 들어야 합니다. 신호를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렇게 신호들을 변환하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이런 과정은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날로그 변복조의 개념부터 살펴볼게요. 변복조라는 말은 변조와 복조를 합친 말이에요. 변조는 변하게 하는 거고요. 변환하는 거고요. 신호를 변환하는 거고요. 복조는 복이라는 말은 복원이라는 말에 그 복자를 갖다 쓴 거예요. 복원, 되돌리는 걸 이야기합니다. 자세히 볼게요. 자, 음성이나 음악과 같은 저주파 신호, 원래 있던 신호들은 이러한 저주파 신호죠. 이 저주파 신호를 그대로 전송한다면 가다가 말고 신호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저주파 신호를 신호 사이가 촘촘한 고주파 신호에다가 실어서 보내는 과정을 변조라고 하고요. 그대로 안 보내고 어떻게 변환해서 보내는 걸 변조라고 하고요. 이렇게 변환된 신호를 받아서 원래의 신호로 되돌리는 과정을 우리가 복조라고 합니다. 수신한 고주파 신호로부터 원래의 저주파로 된 저주파 음성 신호를 찾아서 복원하는 과정을 얘기합니다. 자, 아래 그림은 이러한 변복조의 과정을 간단하게 표현한 건데요. 자, 여기 사람이 있습니다. 아저씨가 말을 합니다. 마이크에 대고 말을 합니다. 마이크는 아저씨의 음성을 전기 신호로 바꿔주죠. 이 전기 신호는 처음에는 주파수가 작은 저주파 전류입니다. 이 저주파 전류를 일단 증폭이라는 걸 시켜주는데요. 증폭은 위아래 요거를 늘리는 과정을 증폭이라고 합니다. 조금 소리를 키워주는 거예요. 위아래 세로가 조금 넓어졌죠? 이거를 증폭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증폭을 해서 변조기에 넣습니다. 자, 변조기에서는
어떤 신호 두 개를 받아서 여기서 들어오는 신호와 아래에서 들어오는 신호 두 개를 받아서 서로 믹스를 하게 되는데요. 어떤 신호가 들어오는지 볼게요. 자, 고주파 발진기로부터 발진을 합니다. 발진된 고주파 신호를 증폭을 합니다. 증폭이라는 거는 진폭을 늘리는 과정이라고 했죠? 살짝 늘어났죠? 자, 약간 키워줍니다. 이렇게 키운 고주파 전류와 아까 저주파, 증폭된 저주파 전류 두 개를 섞습니다. 두 개를 같이 변환시킵니다. 자, 이 변조기를 통하면 변조된 신호가 발생이 되는데요. 이 변조된 신호를 안테나로 송출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공중에 전파를 날리게 되죠. 자, 공중에서는 이렇게 변조된 이런 모양의 파형으로 전달이 되게 되는 거겠죠. 자, 이러한 파형을 이미 변조된 파형이라고 해서 피변조파라고도 부릅니다. 자, 아까 이전에 페이지에서 봤던 고주파 신호 있잖아요. 고주파 신호. 그 고주파 신호를 반송파라고도 불러요. 영어로는 캐리어라고 부르는데 캐리어. 자, 캐리라는 게 뭔가를 싣고 간다 이런 뜻이니까 캐리어라는 것은 무언가를 실어서 보내는 어떤 대상 뭐 이런 걸 얘기하겠죠. 신호를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고주파를 반송파 혹은 캐리어라고 얘기하고요. 피변조파는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이미 변환된 반송파를 피변조파라고 부릅니다. 자, 아래 다시 간단하게 본다면 마이크로 들어온 저주파인 음성 신호를 한번 증폭하고요. 고주파 발진기로부터 발생된 고주파 신호를 함께 변조기에 넣어서 변조를 시킵니다. 변조되어서 나온 신호를 피변조파라고 얘기를 하죠. 이 피변조파를 다시 증폭을 시킨 다음에 안테나로 송신해버리는 이런 과정을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변조라고 말합니다. 저주파를 그냥 전송시키면 멀리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변조 과정을 통해서 공중으로 송출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아날로그 변복조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거는 아날로그 특징들에서 찾을 수 있겠죠. 자, 안테나의 길이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음. 자, 안테나의 길이가 짧아지면 훨씬 저리하게 되겠죠. 안테나가 작아지고 길이가 짧아지면 짧은데도 전송을 잘 시킬 수 있다면 훨씬 경제적이겠죠. 자, 안테나 길이는 2분의 람다 또는 4분의 람다로 표현을 할 수 있는데요. 요 람다라는 개념, 얘는 파장을 뜻합니다. 파장을 나타냅니다. 자, 주파수가 높을수록 파장이 짧아져서 안테나의 길이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자, 주파수는 영어로 F였고요. 이 파장은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람다입니다. F와 람다는 서로 관련이 있습니다. 어떤 식을 통해서 볼 수 있냐면요. C는 F 람다라는 식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의 C는 전파 속도입니다. 3 곱하기 10의 8승으로 빛의 속도와 같고요. 정해져 있습니다. F는 주파수고요. 람다는 파장입니다. 전파 속도는 주파수 값에다가 파장 값을 곱한 게 됩니다. 자, 주파수가 높아지면 C 값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람다의 값은 줄어들게 됩니다. 맞죠? 주파수가 높을수록 파장이 짧아져서 안테나의 길이가 줄어듭니다. 주파수가 높을수록 람다가 작아지죠. 람다가 작아지면 안테나의 길이는 2분의 람다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안테나의 길이도 당연히 짧아지게 되겠죠. 자, 두 번째, 잡음 및 간섭의 영향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자, 피변조파가 공중을 날아가는 동안 자, 공기 중에는 여러 방해 요소들이 많습니다. 잡음이 있고요. 교통신호, 빵빵거리는 소리, 아니면 비나 눈이 올 수도 있고요. 먼지가 끼어들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잡음과 간섭이 많은데요. 아니면 다른 전파의 간섭을 받을 수도 있고요. 자, 이런 환경에서 날아가는 전파들은 원래 신호 모양 그대로 날아갈 수가 없고 조금씩 진폭이 깎이거나
이렇게 찌그러지거나 이렇게 찌그러지거나 뭐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 영향을 변조를 시키고 나면 훨씬 적게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변조시키기 전에 신호는 저주파 신호죠. 자, 이렇게 생긴 신호에 어떤 방해 요소가 들어오면 얘네들이 쉽게 찌그러지거나 없어지거나 해서 되돌리기가 쉽지 않은데요. 얘를 고주파의 반송파에 실어서 보내기 때문에 이런 피변조파들은 잡음이나 간섭이 들어올 틈이 없어 보이죠. 그래서 잡음과 간섭의 영향을 덜 받고요. 받는다고 할지라도 다시 복원을 시키기가 쉽습니다. 세 번째, 다중화가 가능합니다. 한 개의 전송 매체에 여러 개의 주파수로 된 신호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주파수 분배도 가능합니다. 사용 목적과 용도에 따라서 주파수를 관리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자, 이렇게 아날로그 변복조 회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아날로그 변복조 회로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반송파의 진폭을 변화시키는 진폭 변조와 반송파의 주파수를 변환시키는 주파수 변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진폭 변조는 많이 들어봤어요. AM이라고 부르고요. 주파수 변조는 FM이라고 부릅니다. 자, AM은 앰플리튜드 모듈레이션의 약자고요. 주파수 변조는 프리퀀시 모듈레이션의 약자입니다. 자, 앰플리튜드는 진폭이고요. 모듈레이션은 변조라는 뜻입니다. 자, 앞자 A랑 M을 따서 우리는 이런 신호를 AM이라고 부르고요. 주파수 변조는 프리퀀시 모듈레이션 FM을 따서 앞에 걸 따서 주파수 변조 FM이라고 부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봤어요? 라디오에서 많이 들어봤죠. 먼저 진폭 변조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진폭 변조는 자, AM이라고 합니다. 자, 정보 신호. 자, 우리의 목소리. 자, 우리가 라디오 환경이라고 생각을 할게요. 우리의 목소리가 정보 신호예요. 전달하고자 하는 신호. 음성이나 음악을 얘기합니다. 정보 신호는 이렇게 생긴 저주파 신호예요. 이렇게 생긴 저주파 신호를 반송파에 실어서 두 개를 합쳐서 보내야겠죠. 자, 정보 신호를 태워서 보낼 고주파 신호를 우리가 반송파, 즉 캐리어라고 말합니다. 이 캐리어는 주파수가 높은 이 파형의 간격이 아주 좁은 이러한 고주파 신호가 되겠죠. 두 개를 합쳐서 변환을 하는데 변환을 하긴 하되 무엇으로써? 진폭으로써. 진폭은 어떤 걸 얘기하죠? 위아래 값을 얘기한다고 했죠. 진폭을 변화시켜서 보내는 거를 진폭 변조라고 합니다. 자, 위의 신호, 정보 신호와 아래에 있는 반송파를 섞는데 어떤 걸로? 자, 진폭이 변화가 됐죠. 이거 보세요. 진폭이 변화가 됐죠. 이렇게 생긴 신호를 진폭 변조, AM 신호라고 합니다. 진폭은 높낮이를 얘기하는 거고요. 자, 여기서 또 알아야 할 개념들이 나오는데요. 제가 지금 칠한 형광펜으로 칠한 이 빨간색 점선 있잖아요. 이 점선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포락선이라고 얘기합니다. 뒤에서 또 이 개념은 나옵니다. 포락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전압값이 가장 클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값을 Vmax, 가장 작을 때 값을 Vmin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VS 값과 VC라는 게 있는데 VS는 신호, 이 S는 시그널에서 따왔고요. 신호의 전압을 얘기하고요. 요거는 캐리어에서 따왔어요. 요 C는 캐리어 여기서 따왔어요. 캐리어. VC는 반송파의 전압을 얘기합니다. 자, 아날로그 변복조 회로에서 또 한 가지 알아야 할 개념이 있는데요. 그거는 변조도라는 개념입니다. 변조도는 M으로 표시를 하고요. 변조가 얼마나 되었는지 그 정도를 얘기하는 값이 됩니다. VC분의 VS, 즉 반송파의 전압 크기 분의 신호파, 음성 신호의 전압으로 나타내거나 아니면 피변조파에서 Vmax 값, 제일 클 때의 값
플러스 Vmin A값 최소값 분의 Vmax 마이너스 Vmin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계산하는 건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이 M값에 따라서 변조가 어떻게 되는지 모양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변조파는 저주파 신호죠. 정보 신호를 가지고 있는 저주파 신호가 이렇게 생기고 반송파 신호가 이렇게 생겼을 때 자, P 변조파는 세 가지가 나올 수가 있는데요. M값이 얼마냐에 따라서 P 변조파의 모양이 다릅니다. 가장 이상적인 건 M값이 1보다 작은 파형입니다. 적절하게 진폭 변조가 됐고요. 왜곡되는 곳이 없이 진폭 변조가 잘 된 경우고요. M값이 VC분의 VS를 계산한 값이 만약에 1이랑 똑같아진다면 여기쯤에서 신호가 갑자기 없어지는 일이 신호가 0이 되는 아무것도 없는 신호가 잠깐 나타납니다. 자, P 변조파 값이 VC분의 VS를 계산한 값이 만약에 M이 그런 M값이 1보다 크게 되면 과변조가 일어나게 됩니다. 과변조가 일어나게 돼서 사실은 이렇게 뒤집어진 모양이고 이렇게 뒤집어진 모양이 있는데 서로 상쇄가 돼버려서 신호가 없는 구간이 나타나게 돼요. 이러면 우리의 원래 목소리인 정보 신호를 제대로 전달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반드시 변조도 M값은 1보다 작은 값이어야 변조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폭 변조 회로, AM 회로는 TR로 구성을 할 수 있고요. TR의 베이스 쪽에서 반송파를 제공을 하고 TR의 베이스나 이미터, 콜렉터에다가 정보 신호를 입력해 줍니다. 그러면 TR의 콜렉터에서 AM 파형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TR 하나를 이용해서 AM 파형을 만들 수도 있고요. 아니면 IC로 AM 변조의 역할을 하는 IC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AM 파형을 IC를 사용해서 만들기도 합니다.